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질문이 있는데 갑자기 좋은 주제가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혼자 사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 달에 얼마씩 저축하십니까? 한 100만원 저축하십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 저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DPT님이 한 달에 80만원 정도 넣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번 아껴 쓰는데도 80만원이야. 근데 안 아껴 쓰면 어떻게 보면 DPT님이 이 주제에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게 들으셔야 돼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1인 가구 증가하잖아요. 증가하고 이 싱글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분들, 네,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싱글 라이프의 절대 다수가 어디 있냐? 네, 수도권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재테크책 같은 거 이제 다 보셨겠지만, 저는 재테크책 볼 때 보통 이제 막 뭐 10억 만들기, 뭐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아껴 쓰는 거, 예, 뭐 푼돈 모으기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당장 내가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젊은 사람들이 돈 모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일단 남자분들은 차 가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여자분들은 뭐 아이폰 갖고 싶고, 뭐 좋은 옷 같은 거 입고 싶고, 뭐 샤넬 가방 하나 사고 싶고, 샴푸 사고 싶고, 그러니까 뭐 샴푸, 향수 사고 싶잖아, 맞죠? 근데 그거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돈 안 모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지방보다는 많이 벌긴 하겠지만 그렇게 벌어봐야 얼마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예.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생각보다 수입이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좀 자리 잡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도권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힘들게 살거나 좀 수입이 변변치 않은 사람도 꽤나 많이 있어. 단지 이제 서울에 뭐 삐까뻔쩍한 빌딩들이나 강남 같은 이렇게 좀 번성한 모습에서 이제 거주한 사람들이 TV나 이제 매체에서 많이 보이니까 일반 서민들, 힘들게 사는 서민들의 이제 수도권의 어떤 라이프 모습은 안 보여줘요. TV가 이런 거 보면 좀 짜증나요. TV가 보면 항상 뭐 강남 3구라든지 아니 마영선 같은 서울의 이제 핫플레이스 거기만 보여주고, 뭐 노도강 안 보여주잖아. 금강구 안 보여주죠. 아니 서울이 구가 그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강남 송파, 서초,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 요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요건 한 20%도 안 되잖아. 서울에 얘기하면 맞잖아요. 20%도 안 되는데 그걸 무슨 서울의 전무인 것 마냥 맨날 보여주잖아.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야, 서울 가면 저리 빌딩 있고 고층 아파트에다가 와, 젊은 사람도 많고 외제차도 질비하고, 아, 나도 한번 서울 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대다수의 이제 지방에 그러니까 상경하신 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20% 외의 삶, 그러니까 강남 3구와 마영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살고 있잖아. 보통 지방 사람이 이제 서울 와서 살면 보통 신림동 많이 가죠. 신림동이나 본청동. 근데 거기 가면 굉장히 교통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치고는 많이 열악하다고. 예. 그 관악구 가면 있는 게 그냥 낙성대하고 서울대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지분의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고. 아무리 개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옛날 그 달동네, 산동네 그건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지방에 올라오신 분들 그쪽이 많이 살잖아요. 왜냐, 싸니까. 근데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맛있는 것도 보고 싶고 뭐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런데 그걸 다 해서 돈이 안 모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돈을 못 모으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것도 있지만 귀찮아서입니다. 귀찮아서. 왜냐? 혼자니까. 네, 혼자니까 누가 잔소리 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갈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100%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혼자 사는 거잖아. 왜냐?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같이 살다가 떨어져 사는 이유가 뭐 사실 뭐 교통 때문에 아니면 뭐 직장하고 가까운 데 다녀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까놓고 얘기하자면 아마 이건 여자분들도 공감하실 거야.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오면 맨날 너 또 몇 시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냐, 언제 사람 구실 할래? 뭐 이런 거 싸우잖아 부모님하고. 예. 그러면 집에 오는 것 자체가 편한 거겠습니까? 불편한 거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혼자 살면 내가 새벽 늦게까지 뭐 술 2차까지 마시고 나와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아니면 집에서 술판을 벌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까지 게임을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싱글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런 거야.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게을러져요. 이건 아마 다 공감하실 거야. 게을러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하게 돼. 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게을러지고, 기본적인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눕고 싶고, 근데 밥은 먹어야 돼.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배달음 시켜 먹는 거야. 이게 지출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특히 인프라 많이 따지잖아. 근데 그 인프라 없어서 살거든요. 여러분 그거 없어서 삽니다. 스타벅스 없어서 살고, 편의점 없어서 살고요. 그 세탁소 없어서 삽니다.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따지고 왜 그게 다 있을까? 젊은 사람이 있는 곳에. 그만큼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그 많이 모여있고 사는 곳에 보면 뭐 편의점, 커피숍, 그리고 뭐 동전 세탁소, 다 있죠. 있는 이유가 왜요? 있는 이유가 귀찮아서 생긴 겁니다. 귀찮아서. 물론 이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이런 걸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탁소, 그리고 음식점.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홍대나 신촌, 공통점이 이게 다 몰려있어. 맞죠? 이게 다 몰려있어. 이거 없으면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이쪽 사양이 잦을 거예요. 이거하고 음식점, 그 동전 세탁소.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동전 세탁소를 쓰는 사람은 쓰는데 안 쓴 사람은 안 써요. 집에서 널고 하는데, 근데 이해는 돼요. 이 동전 세탁소 같은 게 아무래도 원룸이다 보니까 이 빨래 넣을 곳이 없잖아요. 집이 너무 좁으니까. 맞죠? 이불 같은 경우에 세탁을 해야 되는데 어디 널어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 고충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빨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탁소 같은 데 들쳐매가지고 많은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편의점, 커피숍,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거잖아. 여러분들이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안 그래요? 밥 해먹기 귀찮고 뭐 찾아 먹는 게 귀찮으니까 생겨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공짜입니까? 돈입니까?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귀차니즘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뭡니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인데 이 인프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출이 끊임없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밥을 더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왜 그런가 하면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수도권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혹시나 못 일어날 것 같아. 갑자기 아픈데 누구한테 SOS를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걸? 혼자 살면 무조건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일이 안 생기죠? 여러분 뭐 돌발 상황이 나는 게, 건강 이상이 나는 게 날짜를 정해놓고 나옵니까? 갑자기 나오죠.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하지 못해. 고독사도 그런 거야. 고독사도 수도권에 고독사가 월등히 많아진다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실제로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 고독사 수도권에 몰빵되듯이 많아지고 있어. 왜 많아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몸이 아파서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인데 건강을 안 챙기다 보니까, 배달 음식 먹고 건강을 안 챙기다 보니까 맨날 술 담배 피고 밥 되는 거 안 챙겨 먹고 귀찮으니까 맨날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야.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게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몸에 이상이 오는데 내 혼자서 도저히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전화번호를 뒤져봐도 연락할 사람이 없어. 다 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남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섭죠. 근데 이 현실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혼자 살기 때문에 돈 관리 잘해야 돼.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돈 관리. 아니, 내가 혹시나 뭐 살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갈 수 있잖아요. 병원 갈 수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 봐요. 병원비 없어 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픈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말 했잖아.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더 꼼꼼하고 건강에 신경 쓰고 돈도 신경 쓰고 해야 된다고. 왜냐? 돈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 건강을 해줄 사람이 없어. 오로지 내 몫이야.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자유만 누리려고 합니까?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 거죠. 건강에 대한 책임, 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혼자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 뭐 돈 모으는 거 부모님 맡겨가지고 할 수 있고, 건강도 부모님 같이 있으니까 누가 내가 다치더라도 뭐 병원비 내주거나 아니면 119에 전화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살면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완전 번쩍 들죠. 번쩍 들으라고 있을 꺼낸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해이하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혼자 살아 좋긴 한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건강관리 똑바로 안 하고 모은 돈 없고 성장하지 않고 몸에 지병을 달고 있고. 제가 혼자 살면 뭐 남한테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긴 한데 내 건강관리, 자궁관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 많아. 돈 관리.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대로 경제교육을 받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학교에서 경제교육 해줍니까? 돈 모으는 거 관리하는 거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주잖아. 그거 안 한 상태에서 사회에 뛰어들어봐요. 혼자 살아봐. 그러면 돈 버는 족족 막 다 쓴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차피 나 일하잖아. 다음 달에 돈 나오잖아.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 안 모여.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 서울 쪽에. 어차피 모아봐야 얼마 돈 되지도 않고 다음 달 버티면 또 월급 나오잖아. 그걸로 충당하면 되니까. 나 계속 일하잖아. 이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일은 하고 있는데 돈은 안 모이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뭐 직장 잘리고 해보세요. 그럼 뭐 생활비 이런 건 나가잖아. 서울에 숨만 쉬어도 월세 살면 거의 100만 원도 나가잖아요. 근데 뭐 하나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뭐 직장에 계속 다닐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이 잘릴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뭐 직장에 뭐 지금 못 다니는 분들이 다니기 싫어가지고 못 다닙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메로나 때문에 멀쩡하던 직장도 못 다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시 복귀가 안 되신 분도 있잖아요.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 쪽이 박살이 나버렸잖아. 안 그래요? 오프라인을 하는데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아직 복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나 백수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도 생활 가능한 자금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귀찮게 생활하고 귀찮으니까 배달 음식 매일 시켜 먹고 맨날 커피 사 먹고 돈 관리 신경 안 쓰게 되면 진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쓸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피 마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혼자 산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도 내가 지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고독사 왜 청소하는 분들 유튜버들 이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바이오 해저드. 그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청소도 많이 하지만 젊은 사람 청소를 많이 해. 그 집 보면 거의 국룰이 약간 국룰처럼 굳어진 게 있어. 저도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썰 풀려고 많이 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술 담배가 많아요. 술 담배가 있고 입구 쪽에 그 소주 있죠. 참소주. 그 녹색으로 된 거. 그게 한 50개 넘게 쌓여 있어. 그리고 그 배달 먹다 남은 거 냉장고 열어보면 뭐 해먹은 흔적은 없고 배달 먹다 남은 거 있죠. 뭐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족발 같은 거 썩어가지고 그냥 냄새나고 그리고 배달 박스 널려 있어. 그리고 이제 뭐 버스 이제 그 카드 용 같은 거 연체돼가지고 뭐 수도랑 전기 끊깁니다 이런 것들이 경고장 날려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집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혹시나 뭐 직장을 못 다니더라도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백수가 되어도 어떻게 좀 자금 융통이 가능한 사람, 아예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수도권 살기 때문에 사람들 복잡하고 그만큼 피곤한 거 이해하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그런 거야. 그만큼 나간 돈이 많은 거야. 내가 귀찮아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돈이 안 모여요. 돈이 안 모인다니까? 이 나가는 돈이 지방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월세부터가 다르잖아, 여러분. 그래서 귀찮다는 핑계를 자꾸 시켜먹고 자꾸 뭔가 돈 써가지고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르겠어. 돈을 한 500 번다. 500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500번은 살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얼마 없어. 대부분은 200에서 220, 30 정도?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폰요금 내고 교통비 쓰고 배달음 시켜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 얼마 남을까? 제 방송에 우리 DPT님이 월 200 받는다고 하죠. 저분도 자취하거든요. 서울에서. 자취하고 한 200 정도 돈 버는데 저분도 아껴 쓰는데 80만 원 남는데요. 아낄 거 다 아끼고 쓰는데. 그러면 저분처럼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장도 안 보고 시킬 거 다 시켜 먹고 귀찮아가지고 이것저것 돈 다 쓰고 하는 사람은 못 모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실제로 우리 제 방송에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달 음식 이제 서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배달하러 가는 곳이 90%가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이에요. 원오고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옥탑방까지. 아파트는 별로 잘 안 가. 가면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DPT님이 지금 돈을 막 쓰는 게 아니잖아. 아껴 쓰는 건데 아껴 썼음에도 그 80에서 남기 힘들다는 거잖아. 정신 차리고 아껴 쓰고 남겼는데도 80만 원. 그러면 정신 안 차리고 이것저것 다 쓰고 폰으로 소액결제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 돈을 다 쓰는 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야. 혼자 살면서 귀찮다고 이것저것 다 미루고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마통을 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얘기하는 거야. 귀찮아하지 말라고. 자꾸 혼자 살기, 자꾸 편리함만 추구하기 위해서 귀찮아하면서 이것저것 자꾸 돈 쓸 거 다 쓰는데, 아,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 아, 대한민국 참 불공평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돈을 못 모으는 거는 대한민국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도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 여러분 탓이야. 물가가 안 비싸도 모으는 사람 모은다는 거야. 그 정신을 얼마나 바짝 차리고 사느냐.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도 기본적으로 좀 밥같이 먹어야 돼. 장도 볼 줄 알고. 안 그래요? 배달 음식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켜 먹을 수 있더라도 매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차이 큽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서울에 이제 사실 분도 많을 텐데 매달 얼마씩 80에서 100만 원 모은 사람하고 못 모은 사람, 그게 5년 10년 지나봐요.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은 어떻게 뭐 전세가 마련해가지고 좀 더 넓은지 뭐 투룸으로 갈 수 있고 뭐 아니면 구축 필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모으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 좁은 4평 5평짜리 그 좁디 좁은 원룸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원룸이지. 그냥 감옥이죠, 감옥. 교도소 독방보다 조금 더 넓은 감옥이지. 못 나오는 거야. 나중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혼자 사시는 분들, 내가 한 달에 얼마 쓰고 내가 귀찮다는 핑계로 얼마의 돈이 지출하는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끼시기 바랄게요. 그 돈 못 아끼면 나중에 가서 정말 힘든 일이 발생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귀찮더라도 혼자 살더라도 할 건 합시다. 자꾸 뭔가 편리함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